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주정부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 주정부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이 인터뷰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와 인터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업수당 신청자는 큰 문제 없이 실업수당 수령 금액에 대한 서티파이를 하고 실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서티파이드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을 수령 금액과 그 내용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주 또는 매 2주마다 연장 지급받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하는 절차인 거죠. 그런데 신청한 실업수당을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는 주정부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히어링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터뷰는 전화로 하게 되는데 이 인터뷰는 실업수당 수령 여부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사람의 정보와 주정부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바로 서티파이드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정보와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나거나 신청 서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게 되면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주정부에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인터뷰가 셋업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청한 실업수당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인터뷰가 필요할 경우 우편으로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서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때 최대한 주정부에서 제시한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스케줄을 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터뷰하시기 전에 실업수당 자격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잘 이해하시고 계셔야 본인이 실업수당 자격이 있음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상시 실업수당 수혜 조건입니다. 주정부에서 신청자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느냐입니다.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잘못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야 실업수당 수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인 실업수당 수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이 줄었거나 일하던 부서 또는 자리가 없어졌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stay at home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도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PUA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프리랜서, 기그워커 이런 분들도 같은 이유로 본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실업수당 신청 자격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미 주정부로부터 인터뷰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은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평상시보다는 인터뷰 요청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인터뷰하겠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후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에서는 잘못 지급된 실업수당은 다시 콜렉트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인터뷰에 대한 이해를 해두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일을 그만두었나요? 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당연히 코로나19 영향을 누구나 이해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와 같은 답이 가장 적절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stay at home 기간이 종료가 되면 왜 근무지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고용주가 잡을 오퍼했었는지, 다른 잡을 찾아보았는지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가운데 주정부 직원이 뭔가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증빙자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어렵다는 서신을 받은 것이 있는지 또는 잡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잡을 오퍼했다가 그 주인들한테 사인 받고 이런 식 같은 걸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인터뷰하시는 동안 가능하면 피해야 할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우선 인터뷰하는 직원이 묻는 질문에만 간결하고 사실관계만 답변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답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것은 주정부 직원은 인터뷰에 대해서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 가능한 빨리빨리 끝내야 하는데 묻지도 않은 말을 장황하게 하다 보면 주정부 직원은 그 설명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이제 발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얘기할 것이 있냐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러는 것은 피하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만 추가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을 해고한 고용주 또 매니저 이런 사람들 헐뜯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한 것처럼 답하는 것 역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날짜나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답했다가 주정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자칫 신뢰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정부 직원이 고용주에게 연락하게 만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신청자의 생각과 다른 답변을 고용주로부터 받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 조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인터뷰 준비 역시 중요합니다. 힘들게 스케줄된 인터뷰 날짜를 혼돈해서 놓친다든지 약속한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다시 스케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엄청난 신청자가 몰릴 때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리고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고 필요한 것을 메모할 종이와 펜 그리고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날짜 하루 전날쯤은 실업수당 신청할 때 제공한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 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인터뷰가 끝나면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기억이 생생할 때 그때 모두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훗날 재인터뷰 또는 어필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실업수당 신청 내용과 주정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업수당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인터뷰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뷰 통지가 왔을 때 가능하면 주정부 스케줄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 전에 신청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인터뷰에는 정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는 인터뷰 답변은 묻는 내용에 간결하게 답변하고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2개를 통해서 실업수당 신청 후에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